로봇에 대해서 잠깐 개념과 이해를 하겠습니다. 로봇의 핵심 기술은 센싱, 거의 제 기술을 다 채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미 제 기술을 다 하고 오픈AI도 그렇고 제 기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 기반으로 로봇은 거의 다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되는데 무단으로 쓰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안 되면 이제 공개로 다 가려고요. 로봇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센싱, 감지, 인지 및 판단, 제어 및 구동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비전, 강화학습, 센서 융합, 경로계, 모터 및 감속기, 액추에이터, 배터리 기술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결합돼서 로봇이 사람처럼 유사하게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이렇게 인간과 유사하게 움직여 상호작용한다. 인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부분을 다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공장 타동로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이게 존립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복잡한 패턴 인식, 학습, 최적의 행동 선택. 이거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학습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지능형 로봇으로 바꿔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판단하고 최적으로 행동을 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학습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부전을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한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제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 비전인데 카메라 대부분 제 기술을 다 거의 다 채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 기술은 다 제 기술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카메라 기술부터 해서 가지고 로봇의 어떤 학습, 이렇게 영상 구성, 이렇게 뇌 안에서 머리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떠올린다든지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카메라 기술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 모든 사물을 각 사람의 얼굴, 사물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각 입체 방식으로 판단하는데. 이 카메라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 해요. 입체로 그래서 모든 사물을 동작 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동작을 감지하거나 이런 기술도 나오고요. 연기 같은 거 움직여도 동작 감지, 사람처럼 거리도 이렇게 카메라 학습으로 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거리별 인식도 하고, 여기다 이렇게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드론 같은 데는 망원경 모드, 안 모드에서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보고 이런 기술을 씁니다. 망원경에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가로 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물건을 관찰하고 확대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몇 프로일 확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이거, B라는 사람이 저거 했을 때 프로테이지 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더 나은 광학적 면에서 밝혀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호텔 서비스로비다 그러면 스미스 씨 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죠, 서로 기억이 어떻게 로봇 자체 내 저장이 용량이 좀 부족할 때 그것도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 기억을 떠올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런 기술은 어떤 환경을 인식을 해가 어떤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갖고 그때 어떻게 해결했더라,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의 축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는 다 이게 뇌 안에 가두고 있죠. 그러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불러와서 하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구글에서 이걸 안경에다 적용하시던데요. 구글 안경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안면 인식과 홍채 인식보다 제 기술을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봇이 이것을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반드시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드론에다 장착하기도 하고, 모든 사물은 지 스스로 이것을 사람처럼 인식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렇게 개발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유모차 끈 사람, 자율주행 차량 로봇,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령을 넣거나 자율적인 명령, 지가 이렇게 선택지를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만 딱 해놓고 지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입체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의 좌표와 숫자 방식의 400개씩 맵 지도를 만들고요. 숫자 방식이니까 다른 숫자를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국제 표준으로 해도 되고 각각 각 나라 각 기업에서 각각 만들어도 됩니다.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하늘지도, 땅속지도, 육지지도를 만들어서 움직이고요. 이 카메라가 다 여기에 모든 군사적인 모든 방상 장비 여기를 기준해서 전파를 쏘고 이렇게 송신, 수신, 그다음에 공격 무기 이렇게 또 동일하게 각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공격 거기에 동일하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각각 GPS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이 좌표에서 이 좌표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도 제 기술을 쓰게 될 텐데 로봇 간의 통신 간에서도 제 기술을 쓰게 될 겁니다. 약간 조주파를 여러 개 묶어갖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가지고 조주파 방식 또는 고주파 저주파를 섞어서 서로 묶어서 쏘는 이런 이렇게 융합하지 않고 인력 구조 의지하에서 멀리 보내는 기술인데요. 로봇은 탐지에서도 자체적으로 A자 레이더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질 수도 있어요. 미니 그래서 탐지에서 전파로 모든 것을 삼으로 판박하고 눈으로 광학 카메라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도 전파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인데요. 제가 이런 카메라에다가 전파를 쏴가지고 그것이 전파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겠죠.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CCTV 카메라도 전파로 이렇게 사물을 분비해서 카메라를 인식 못하는 것을 전파로 해서 탐색해서 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거나 따로 열화상 카메라에도 전파로 인식하고 어떤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섬세한 것을 전파로 박쥐가 전파 쏘듯 사물을 분별해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파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전파로 인식하고 카메라로만 인식하지 않아요. 전파로 사람을 열 측정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하거나 전파로 금속 탐지, 사람 탐지 두 개를 다 같이 한다는. 그래서 CCTV 같은 것도 경보를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로봇이 앞으로 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로 주위 사물을 모든 전쟁 로봇이 이렇게 판별해서 그 사물의 위험 여부를 미리미리 안다는 것이죠. 열 탐지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서비스 로봇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비스 로봇에 그 카메라에서 전파로 그 위치를 측정한다든지 그래서 특정 어떤 거리를 측정한 이런 기술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를 보내가지고 이 정도 전력을 어느 정도 보냈더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 이것을 전파로 정확히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A사 레이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파로 주변을 학습을 할 것이다. 파악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도 할 수 있고 군사용 드론이나 군사용 모든 장비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모든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라 방산 장비는 이것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동일한 좌표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군마다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화학 장비 같은 데도 로봇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가 100개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어느 부분 뭐큰 전선 있고 중간 전선, 작은 전선 있고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이 배터리를 연결해서 여기 10주고 여기 20주고 30주고 40주고 50주고 부분적으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주는데 저는 무술을 할 때 그렇게 씁니다. 힘의 운영, 배터리가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저기 로봇이 반드시 이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렬과 병렬이라는 이 두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직렬로서 아주 큰 배터리다. 그러면 이렇게 직렬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공급하고 병렬로서 연결해서 파워 있는 부분을 담당하는 기술을 씁니다. 로봇의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이 두 가지 사이즈 이상 들어가서 부드러운 움직임과 어떤 파워 있는 움직임을 같이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몇 개의 배터리를 갖다 쓸지가 전기량을 결정하는 기술이 된다. 동일하게 배터리 100개인데 각각 전기량이 10이다 그러면 100씩이다 그러면 여러 개에서 갖다 쓸수록 많은 전기량 갖다 쓰게 되는 것이죠.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들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간다. 발전기에도 그러합니다. 전자석 같은 데도 그렇고 스피커선에도 그렇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로봇의 안에도 비상기판, 하나의 기판이 망가졌을 때 비상기판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비상배터리도 가능할 수 있을 수 있다. 드론 같은 데도 가능하고 차도 가능하고 비행체에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일러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긴급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보일러 같은 데 데스크탑에도 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도 획기적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로봇이 여러 기판이 하나인 거죠. 안에 제가 데스크탑 노트북 같은데도 여러 개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미니 컴퓨터 5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거기서 보면서 슈퍼지.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만들 때 100대에다가 컴퓨터를 줘서 각각 이게 어떤 연산 구조를 나눠서 이렇게 처리하고 다시 합산한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0개로 쪼개서 1000개로 쪼개서 1년분 나머지를 좀 각각 저장하거나 각각 처리하고 다시 통합해 준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도 하고 이것은 CPU나 GPU 이게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다. 모든 파일이 오류갈 때 먼저 비밀번호를 앞에 둬 가지고 이렇게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모든 인터넷망 이메일이라든지 오고 가는 파일 또는 컴퓨터 자체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TV, 그다음에 모뎀 아니면 어떤 기기가 됐든 로봇 안에서 통신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앞에 두는 기술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모든 프로그램 만들 때 이 기술을 쓰는데요. 자기가 만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붙여서 프로그램을 오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해가지고 인도다, 안드로이드다, 한국과 컴퓨터다 그러면 다시가 검색을 해서 검사하는 기능을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이것을 둘 수 있다. 경로를 인식해서 오작동을 막는다. 로봇이 어떤 정해진 경로로 명령을 받거나 할 때도 그 경로 외에는 명령이 안 되거나 자체 내부 안에서 여기서 보는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명령을 듣지 않는 충성 로봇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등록된 사람은 로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드론 같은 데도 그럴 수 있는데 뭐 등록된 입체 방식으로 봐요. 모든 안면인식, 홍채인식 입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세 눈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하체 부분에 그러니까 뭐 사종 로봇이 됐든 인간의 로봇이든 전기양을 좀 더 많이 주는 기술을 써서 로봇의 자세 제어에 사용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곳곳에 파워 기관을 둬서 배터리를 여러 군데 둬서 움직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로봇의 통신 구조인데 서로 로봇 안에도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기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슈퍼컴퓨터 100대인데 그거를 그러면 그 기판 100개하고 저장 장치만 있으면 서로 이렇게 통합하는 장치만 있으면 슈퍼컴퓨터 간단히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킬러하는 분은 모레라는 신생 업체가 하시는데 삼성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 개념을. 그래서 데스크탑 안에도 여러 개의 기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도 여러 개의 기판이 들어갔고 가거나 하나의 기판이라도 실제로는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개의 기판이 하나가 되는 기능 구조를 가졌다면 제 기술입니다. 셋톱박스에도 가능하고요. 모뎀에도 가능하고 와이파이에도 가능하고 TV에도 가능하고 유선전화도 가능하고요. 노트북도 가능하고 모든 통신 장비에는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직렬로 쓰고 큰 놈인 직렬이 보통 담당하고 정보를 50% 처리하고 나머지를 분할해 처리해서 합산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슈퍼컴퓨터 만들어지는 건데요. 싸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로봇도 그러하다. 정보를 분할 처리하는 기술을 쓴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에게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계산해서 주되 그것을 학습을 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이 정도 이렇게 힘이 들더라. 그걸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자동 명령 체계로 무의식 세계로 인간 노력이란 무의식이죠. 자동 명령처럼 넘겨서 그 다음에는 그 동작을 좀 더 빨리 하거나 이제 익숙하게 해서 그 동작을 점점 잘하게 된.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좀 불안했지만 점점 잘하게 묘기 부른다는 식으로 데이터를 자동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40주고 50주고 부분적으로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주는 것을 기억했다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무의식으로 자동 명령적으로 넘기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계산해서 좋은 행동을 하도록 좀 더 효율적인 전기를 배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쓰는데요. 이 기술이 들어간다면 제 기술입니다. 네.
반드시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적의 이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로봇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로봇의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로봇이 영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있다 합시다.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게 다 색깔 정보예요. 글씨도 색깔 정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얼마 뭐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 3파일 있고 꼭 파일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있으면 색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이제 어디에 왼쪽에 무슨 색깔이고 픽셀로 그렇게 표시하는데요. 카메라 인식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색깔을 구현해냅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만화 그릴 때 그 만화 사람 그리고 산 그리고 전봇대 그리고 또 집안에 가구다 그러면 주방 그리고 소파 그리고 TV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숲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그럼 이것을 파일로 대체를 하자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진짜 사람 파일 100만 개, 가짜 사람 파일 AR을 만드는 10,000개. 만화 그릴 때도 캐릭터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영상으로 하면은 이게 영상인데요.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면 그렇게 해서 파일을 파일로서 주방 가구 10,000개 이렇게 해서 그 파일을 갖다 놔가지고 빨리 구성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위치별로 가로 세로 높이로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작하면 돼요. 어떤 동작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화 어떤 한 컷 또는 광고 사진 한 컷이 나오거나 만화 영화가 나오거나 동작을 하면 계속 탁 넘기면 만화가 동작이 나오게 동영상이 나오. 광고 사진을 많이 이렇게 탁 넘기면 이것이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의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 동영상, 광고 드라마, 영화도 이게 그 파일을 갖다 놓고 동작시키는 방법을 하고 해요. 뭐 대화는 거기에 자기가 소설을 써야죠. 자기가 줄거리 써서 대화를 넣는 이런 기술을 쓴다. 기본적으로는 이걸 다 쓰게 될 것이다.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이다 그럼 이런 것을 쓰시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야구장이다 그러면 다양성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여기다가 사람 갖다 놓고 그때 이제 기억할 때도 여기 위치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여기 뭐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위치별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 위치에 여기 사람이 있었다. 로봇의 기억에 그걸 한다는 거죠. 위치별로 가로 세로 높이로 여기 위치별로 여기 사람이 있었다. 뭐 여기 강아지 있었다. 이렇게 위치별로 표시를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었는지도 거기 안에 화면에 무엇이 있는지도 기억하고 영상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보내서 다시 떠올릴 수도 있고 방대하면 그 다음에 야구장에 투수가 야구한다. 야구장이 그럼 야구장이 있어야 되고 전광탑도 있을 수도 있고 잔디밭에 1, 2루 3루가 있을 거 이렇게 야구장이다 그러면 그것만 나오는 거고 야구한다 그러면 사람이 나와야 될 거 1, 2수, 2수, 3루수, 투수, 포수 뭐 좀 복잡하면 이렇게 심판도 있을 수 있고 덕아웃도 있고 선수들 있고 관중도 있고 이렇게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나 뭐그 1루타 그러면 1루타 장면이 나오고 하나 더 스토리 주고 3루타 번트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다양성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토리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씁니다. 야구장에 애인이 있다 왔다 그러면 이쁜 여인이 왔다 몸매도 좋다 투수 애인이다. 그래서 저기 같이 야구용 중대 갔다 그러면 차를 타고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 이런 것도 구성 요소라는 거 단순 구성은 복잡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쓰는데 야구장 야구 용품점에 가면 야구 용품들이 배터리 저기 배트도 있고 뭐 이렇게 글러브도 있고 뭐 공도 있고 야구 모자 유니폼도 다양히 있어요. 그럼 종합용품점으로 갔다 그러면 축구도 있고 뭐 배드민턴도 다양한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죠. 네네. 백화점을 갔다 그러면 백화점이 나와야 돼. 이렇게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애인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럼 애인하고 싸우는 장면 이렇게 구성 요소를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 스토리를 전개하는 식으로 간다 하시면 이제 그런 장면을 그려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는
그리고 대사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셔야죠. 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오픈AI가 이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로봇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이게 이렇게 스스로 이게 어떤 사물을 그려내는 방법도 만화 그리는 것처럼 캐릭터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거나 기존 파일로 바꿔올 수 있어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성격 같은 것도 그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이 만화 그릴 때 이 성격은 좀 밝은 사람 또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직업을 따라서 보통 하는데요. 직업을 따라하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밝은 성격, 유머 있는 성격, 좀 다양성이 있죠. 기본 성격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 그 다음에 친절한 성격, 그 다음에 사기꾼, 별 사람들이 캐릭터가 있는 이런 걸 통해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로봇도 그럴 수 있어요. 로봇도 그렇게 해가지고 로봇이 음악 미술을 잘하네, 무술 잘하네, 이렇게 특성을 따라 과학 기술 잘하네 이렇게 해서 특성을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것을 지 스스로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에 기쁠 때, 웃을 때는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약간의 감정적인 쾌락을 좀 줄 수 있어요. 웃을 때 감정적인 쾌락을 센서로 기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프다 그러면 슬픈데 그래서 이렇게 웃을 수도 있어요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슬픈 감정이 있어서 로봇의 표정을 그렇게 만든다든지 이것도 프로그램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로봇이 어떤 선택지라는 게 있어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결과를 어떤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가 나더라. 토마토 심었더니 토마토가 나더라. 몇 개월 후에 나더라. 이런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이걸 학습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전등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등이 이렇게 불이 꺼지다. 이것도 이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되겠어. TV 리모컨을 눌렀더니 TV가 켜지다. 이런 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정확한 것과 명확하지 않은 것을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학습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험처럼 결합을 시켜가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TV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TV도 보고 TV를 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켰더니 이렇게 콘센트 넣고 이렇게 꽂고 전기를 TV를 키니까 이게 켜졌다. 몇 번을 선택했다. 결과를 예측하는 이렇게 내가 밥에 쌀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밥솥에 넣어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양으로 해갖고 넣었더니 몇 분 후에 밥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존재하시죠. 이렇게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결과를 예측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인간처럼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다음 다음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것을 학습을 이렇게 나가 실패한 기억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성공한 기억도 있고 그것을 데이터 처리해서 무의식 세계 자동 체계로 넘겨놓고 다음엔 더 잘하게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전쟁 두른 로봇이다 그러면 5가지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전투 그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 상황에 적합한 전투기를 싸가지고 하고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갖고 또 다음 프로그램 지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 로봇 만든 제작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로봇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선택지를 프로그램상 떠올려줘요. 전쟁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이것과 이것을 조합을 해봤더니 이게 좀 낫더라 그러면 로봇 스스로도 그것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전투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율학습 안드로이드 같은 데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주는 이 상황에서 사과를 선택할 배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택시를 탈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선택지가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선택했을 때 성공 확률, 실패 확률, 또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도 결과를 예측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이 이것과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문제 해결법을 딱 가르쳐주고 이런 방법을
보통 기본적으로 쓴다. 근데 이렇게 해서 쓰는데 내가 이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문제 해결법을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 러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발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창조적인 사고가 나옵니다. 로봇의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의 통신 구조인데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딱 하고 그것을 찰칵 사진으로 찍어요. 숫자 방식으로 쭉 나열하고 여기서부터 이게 다 이렇게 이거를 색깔 정보거든요. 픽셀 버리셔갖고 찰칵 만분의 1로 축소해서 통신으로 저장하거나 보낼 수 있어요. 또는 로봇의 또 언어 부분이다. 그럼 언어도 기억을 할 때 언어를 가로 세로 좌표해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걸 주르륵 놓고 찰칵 찍어갖고 그래서 작게 파일을 가면 큰 파일이고 나노 구조로 가면 작은 파일이 되니까 축소해서 저장하거나 전송합니다. 하시면 저기서 촉각 정보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감각 정보들을 냄새 정보 이런 것들도 숫자로 바꿔서 데이터로 저장해 자동으로 계산해 그래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려 준다는 것이죠. 네네.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렇게 쓴다. 로봇의 통신 구조인데요. 로봇이 통신을 할 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동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를 통신해 송수신합니다. 데스크탑에 그 스마트폰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모뎀이나 와이파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선 그 인터넷만 기반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선 송수신 구조를 모뎀이나 와이파이 또는 또 다른 장치에 집안의 가입자가 받아들인다면 그쪽 전기를 써야 되니까 돈 좀 주더라도 중폭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중계